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숨을 곳이 없다. 1대1 대화. 제일 많이 하는 말하기죠.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타인과 대화 요새 정말 1대1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셋이 있으면 누구 하나라도 조정이 되는데 그쵸. 둘이 있으면 침묵도 대화라고 누군 했지만 작가님은 대통령님하고 1대1 대화 많이 하셨지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아, 대화죠. 1대1도 그 형사와 범죄자의 취조도 있고요. 예.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기 정신신경과 가가지고 의사와 그것도 대화죠. 환자와의 대화. 다 대화가 많습니다. 여러 대화가 있는데 선생님과 말썽 피운 제자와의 대화도 있고 네. 훈계가 있고요. 저요. 전화가 따르릉 울리면 저는 저 회장님이 잠깐 내려오시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끊고 나서 콩당콩당 나 왜 부르지? 이런 경우. 왜 찾았지? 왜 찾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이제 늘 그런 거죠. 네. 대통령이 부르시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은 첫 번째 대부분이 이제 숙제를 부여받는 자리죠. 네.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좀 괜찮지만 이제 두 번째 혼나는 경우가 이제 뭘 잘못해서 불러서 자초지정을 부르시고. 아니 근데 그 비서관 내비두고 직접 부르기도 해요. 아니 제가 비서관. 그게 아니라 뭐지? 수석 없어. 없나? 수석이 없어요. 연설 비서관 담당은 없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밖에 없어요. 오. 비서실장도 없어요. 뭐.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비서실장도 이 위계상이 없어요. 바로 그냥 직속이에요. 대통령 직속. 네. 대통령과의 대화는 질문 답변입니다. 질의응답이에요. 네. 대통령이 묻고 내가 답하는 거예요. 네. 대답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게 늘 있었고요. 대답을 못하는 게 문제죠. 두 가지가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없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사실 묻는 걸 두 가지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시오를 그렇죠. 묻는 생각을 거예요? 묻거나 내 의견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묻거나 제일 많은 게 궁금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네. 늘 대답을 못해서 네. 저는 책상 앞에 붙여놨다니까요. 뭐라고요? 75개 단어를, 75개 단어를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소요예산, 예상 쟁점, 예상되는 문제점 와. 이 앞에다가 어떤 사안만 넣으면 돼요. 뭐의 현황, 현황, 네. 뭐의 예상되는 문제점, 네. 뭐의 쟁점. 뒤에는 공통 분모예요. 그 위에 내용만 바뀌면 대통령이 찾으시면 그 중에 뭐가 궁금하셔서 부르셨을까. 이렇게 한번 늘 보고 가도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정말 금기입니다. 전 참모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모 수준은 정말 도움이 되는 비서죠. 네. 말상대도 되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있고 그게 참모죠. 근데 참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가신 측근 여기는 이제 거의 동지 같은 그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저도 참모 수준도 못했던 것 같아요. 1대1 대화에서 질문과 대답이 되다가 갑자기 참모가 나왔으니. 일반 대화에서도 질문 답변이죠. 그럼요. 네. 자, 1대1 대화 어려운 사연을 일단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1대1 대화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동료 또는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1대1 대화에서 지켜야 할 매너, 예의범절은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나 말투 같은 것들, 조금 실용적인 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인가요? 아니요, 다. 다? 근데 다 다르죠. 동료, 내가 나의 아랫사람 혹은 나는 나의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 지켜야 되는 매너. 저는 딱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건 대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그렇게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친목 자리인데 네네. 거기서 막 정색을 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지요. 그 자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 자리를 만든 의도와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고 소리를 듣고 센스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 종교 뭐 이런 그 얘기하지 말자.
개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걸 주제로 삼지 말자.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될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대화에서 지켜야 될 거 저는 명백하게 있는 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네. 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들을 때도 알아먹고 알아먹었다는 것을 리액션으로 표시해주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면서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질문하면서 더 나가서 공감하면서 네, 네.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전 두 번째는 상대방 말을 받아주는 거. 받아치기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주는 받아치기 말고 받아주기. 네, 받아주기 하는 아니, 거. 하나 그래야 차이네요. 대화가 됩니다. 네, 네. 그래야 핑퐁이 돼요. 그죠, 그죠. 랠리가 이루어져요. 받아줘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가르치려 드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르치려고 드는 거. 네 번째, 이렇게 이기려고 드는 것도 전혀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려고 드는 네. 거.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정말 제일 좋은 포지션은 대화에서 세우면 조연입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대화를 좀 해라. 그러니까 주연이 되려는 막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요. 무조건 상대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기려 들고요. 나는 그냥 조연 역할이다 생각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평범한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멋지게 만드는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정말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의 경우들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내가 막 말하려고 들고 듣는 것도 건성으로 듣고. 저는 정말 배우려고 듣거든요. 가르치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말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들으면 대화가 저절로 돼요. 가르치려고 들는 거는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세요. 한 수 가르쳐주세요 할 때만. 아니 아예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수지 맞는 거고.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가르치려고 들면 나는 그게 더 부담도 되고 뭐 가르치려면 뭐 가르칠 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잘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자꾸 묻고.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그 대화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내 말이 소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컷 말해서 그 사람 진 눌러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내 말을 귀뚱으로 듣고 내가 말한 것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히려 반감만 사고 관계만 나빠지고 왜 대화를 합니까? 대화야말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하기고 나에 대한 인상, 평판, 나와의 관계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대1 대화하면 또 이게 썸 타는 남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 젊은 친구들에 대한 거를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약간 제가 먼저 의심부터는 해야 되는데 썸 탈 때 대화. 뭐 나이 세대 관계없이 망고의 우리 인류 역사상 그건 뭐 제가 이제 했던 구사하고 성공했던 성공. 방식인데 대학교 때 심리학 개론을 들었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나와요. 내사와 융합. 내사, 융합? 내사는 그 사람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따르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맹종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사 상태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융합은 너와 나가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야.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자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사나 융합이나 둘 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연애가 깨집니다. 그래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밀당을 해야 돼, 밀당. 그러니까 밀당을 하려면은 내가 있어야 돼. 저쪽이 하자는 대로 뭐 다 한다? 우리가 남이가 하나인데 그러면서 뭐 너 나 구분 없이 그게 오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결국은 연애도 거래관계였다고 생각해요. 자, 밀당에서의 대화법. 첫 번째는 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신비의 영역을 놔둬요. 그럼 궁금한 게 없어지고 이 궁금증이 연애 감정이거든요. 궁금하지 않으면, 신비롭지 않으면, 더 알고 싶지 않으면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넌 아직 나를 알려면 한참 멀었어. 늘 자기의 어떤 취향과 자기의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연인 관계에서는 두 사람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럼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나누자는 게 서로 즐기자는 거죠. 취향이 같으면 취향이 같은 대로, 관심사가 같으면 관심사가 같은 대로. 그럼 차이점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건데 네. 저는 이 차이점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애 기간에는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면모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걸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오히려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당연히 그 안에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당신도 나하고 다르지만 일리가 있고 그것도 가치가 있고 그런 거야 라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차이점이 오히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근데 그 차이를 무슨 없애고 좁히고 내가 그를 정복하거나 나한테 승복하게 만들어서 그 차이를 인정 안 해주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면 이렇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지가 30년이 돼도요. 예. 요즘에도 느껴요. 네, 네. 다르다는 거, 아이, 그럼요. 차이가 있다는 네. 거,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애매해요. 네. 우리가 대화의 소재가 사실을 갖고 얘기도 하고요, 의견으로 얘기도 하고요, 네. 감정을 서로 나누기도 해요. 참 어떤 사람은 뭐 연인 관계나 이런 사람 별로 의견 얘기하지 마라. 사실과 감정만 가지고 얘기해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예, 이렇게만 얘기하지 뭐 의견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사실, 의견, 감정 모두 다 공감 능력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나랑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러면 A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난 좀 슬퍼. 그래서 나는 나 좀 우울하고 슬퍼. 그런데 걷다 대고 뭐 그런 거 갖고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관용이잖아요. 관용.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는 예, 거. 그렇구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차라리-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부족해. 1대1 대화든 타인 앞에서의 뭐 연설이든 말한다는 거는요, 혼자 하는 독백이나 이렇게 연극의 지문으로 나오는 거, 독백, 방백 이런 거 말고는 타인을 고려하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전제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작가님하고 지금 진행하면서 그걸 계속 매번 느낍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 상대방에 대한 고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